우주에는 기적의 에너지가 있다. 9장. 일체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 책을 쓰기 시작한 지 6달쯤 되었을 때 나의 글과 실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거짓말쟁이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일상 속 대화나 생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자꾸 불쾌한 무언가가 끼어드는 느낌이 들었다. 이 책에 소개한 원리들을 실천하고는 있지만 나쁜 습관 하나를 좀처럼 버리지 못해서 내면의 사랑과는 분리되어 있다고 느낄 때가 많았다. 그 습관은 바로 판단하기였다. 나는 습관적으로 매사를 판단했다. 그러나 사실 판단이란 내가 인정하지 못한 나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자주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돕고 아무리 오래 명상을 해도 소용없었다. 처음에는 이런 행동이 별 문제 없는 듯 했다. 하지만 판단하는 습관은 조용하면서도 빠르게 내 행복을 앗아갔고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다는 분리감을 키웠으며 우주와의 연결을 가로막았다. 그때마다 목이 뻣뻣해져 아팠고 신경이 곤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소한 일로 계속 말다툼하곤 했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습관은 나를 슬프게 했다. 나는 내가 어떠한 생각과 말,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모든 행동을 사랑의 눈으로 관찰했고 내가 느끼는 분리감의 원인이 판단하는 태도 때문임을 깨달았다.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사소한 판단들이 나를 존재와 힘, 사랑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했다. 판단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니 판단할 때마다 에너지가 떨어지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해짐을 알 수 있었다. 기적 수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에고는 판단 없이 살아남을 수 없다. 에고는 나누고 분리하려 한다. 반면 영혼은 통합하고 치유하려 한다. 판단은 단절된 느낌이 들게 하고 연민과 이해는 온전하고 통합된 느낌을 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많은 시간을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허비하는 것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와 각종 매체는 지위와 외모, 물질적 부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한다. 그래서 무언가를 소유하지 못하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때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고 불안하며 가치 없다고 느끼는 것을 피하려고 자꾸 판단하게 된다.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의 약한 모습을 보고 비웃는 편이 더 쉽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문제의 바탕에는 판단과 분리의식이 있다.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면 모두가 동등하게 느껴질 것이고 누군가보다 더 낫거나 못하다는 기분 대신 일체감을 느낄 것이다. 일체감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본성이다. 일체감 속에 있을 때 판단과 분리는 녹아 없어지고 우리는 다시 우주의 사랑과 연결된다. 판단하기가 어떻게 나의 힘을 빼는지 인식한 뒤 나는 이 패턴을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분리의 패턴을 버리고 일체감의 경험을 강화하고자 판단하기를 멈추기 시작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판단하는 습관이 줄어들었다. 어느 순간 더는 판단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찾아왔고 흥미로운 만남이 이어졌으며 사람들과도 더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게다가 목의 통증도 가라앉기 시작했다. 판단하는 습관에서 자유로워지는 만큼 내 안에서 사랑의 공간이 더 넓어진 것이다. 판단하는 태도를 놓아버리는 것은 마치 오랜 친구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친구가 해로운 친구임을 알고 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제 그 친구를 떠날 때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슬픔이나 상실감, 혼란스러운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 판단하기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일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의존해온 패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판단하는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과 불안, 자존감 부족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다. 타인의 결점을 바라보면 자신의 고통과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행위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봐야 자신이 무언가 부족한 존재라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무의식적인 죄책감까지 느끼게 된다. 마음이 평화롭지 않고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자신이 판단하는 마음에 갇혀 있다는 신호로 여기자. 판단하기는 여러 방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행복이나 고통의 근원이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판단하기에 빠진 상태다. 판단하기는 질투나 비교, 시기심으로 나타날 때도 많다. 게다가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할 경우에는 그 판단을 다루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이런 판단은 결국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에 우리를 가두고 만다. 언젠가 저녁 파티에서 이 교훈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남편과 함께 집에 갔을 때의 일이다. 친구는 우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 6명이 다가와 술을 즐기고 있었다. 그 중에 큰 목소리로 자신의 경력을 자랑하면서 대화를 계속 자기 중심으로 끌어가는 여자가 있었다. 나는 그런 행동이 몹시 거슬렸다. 저 여자는 누군데 저렇게 큰 소리로 떠드는 거야. 다른 사람은 언제 대화에 끼어들라고 도대체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녀의 과장된 행동을 한풀 꺾어 놓으려고 나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나에게로 돌리려 했다. 그 여자의 행동에 너무 짜증이 나서 저 여자의 말을 멈추게 하고 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잠시 후 우리는 저녁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았고 그녀는 식탁 반대편에 앉았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더는 듣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데 식사하는 내내 그녀가 나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더 화가 났다. 왜 저렇게 나를 노려보는 거야? 식사를 마치고 술을 좀 더 마시려고 모두 거실로 나갔다. 하지만 나는 10년 가까이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었다. 그때 그 여자가 내게 다가왔다. 아, 이런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녀가 말을 거는 것이 아닌가. 술을 안 마시는 것 같더군요. 네, 안 마신 지 10년 정도 됐어요. 저도요. 술을 안 마신 지 7년 됐어요. 그 순간 그녀와 나 사이의 모든 분리감이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나는 그녀 안에서 나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에 대한 나의 판단은 사실 나 자신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사람들 눈에 띄고 싶어하는 그녀의 욕구는 나의 욕구이기도 했다. 나 역시 관심을 끌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둘 다 알코올, 의존증에서 벗어나는 중이었고 그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 했으며 동시에 건강해졌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는 여자들이기도 했다. 그녀의 어둠과 빛은 나의 것과 닮아 있었다. 그렇게 그녀 안에서 나의 모습을 인식했을 때 모든 분리의 벽이 허물어지고 일체감이 느껴졌다. 이 경험은 판단하는 태도를 놓아버리는데 교훈이 되었다. 타인을 대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자신의 그림자를 반영하는 것이고 마음에 드는 부분은
자신의 빛을 반영한 것이다. 요기 바잔이 말했듯이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모습이 바로 당신의 모습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 경험은 또한 내가 남들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태도를 버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는 남들과 내가 결국 같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이처럼 멀리 가지 않아도 되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나의 행동을 잘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이제부터 판단을 놓아버리는 연습을 소개할 것이다. 이 연습을 통해 진정 변화하려면 상사나 시어머니, 자기 자신까지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판단하는 습관을 놓아버리겠다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모든 판단을 놓아버려야 한다. 물론 판단을 놓아버리는 것이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쉬운 일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힘든 일일 수도 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자.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판단하는 태도에서 자유로워지면 바라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몸의 통증이 줄어들고 정서적, 영적으로 치유되며 우주와 다시 깊이 연결된다. 기적 수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판단을 완전히 놓아버릴 때 느낄 해방감과 평화가 얼마나 클지 당신은 모른다. 그러니 행복하고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판단을 놓아버리자. 다음에 4단계 연습이 그 길을 보여줄 것이다. 이 과정을 흔쾌히 따르며 판단을 놓아버리기 시작하면 점차 판단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해묵은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흔쾌히 받아들이자. 우리는 자기 삶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주와 깊이 연결되기 위한 공간을 열어가고 있다. 판단을 놓아버리면 우주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 책을 집어들었을 때의 마음을 떠올려보자.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연결되고 싶다는 바람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는가? 그 강렬한 욕망과 함께 지금부터 소개할 연습에 온전히 전념하자. 이 연습을 실천하면서 삶의 긍정적인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 스텝 1. 자신의 판단을 판단 없이 바라보자. 이 책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우리가 느끼는 방식이 삶에서 사랑을 가로막기도 끌어오기도 한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다. 나는 판단하는 성향이 나의 기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눈치챘을 때 왜 삶이 물 흐르듯 흐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판단하는 습관은 나로 하여금 약하고 슬프고 단절되었다고 느끼게 했다. 게다가 몸을 아프게도 했다. 한 발 뒤로 물러나 이 판단이 내 기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인식하게 된 순간 나는 판단하기가 우주와의 연결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 선명히 이해할 수 있었다. 언젠가 한 친구가 더는 우주와 연결된 느낌이 들지 않고 직관의 목소리가 명료히 들리지 않는다며 괴로워했다. 나는 그녀에게 자신이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사를 얼마나 판단하는지 0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겨보라고 했다. 판단을 가장 자주 하는 상태가 10이다. 그녀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는 생각지 못했는데 9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느낌이야. 아우, 끔찍해. 그녀는 판단하는 태도가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고 꽉 막힌 상태로 만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패턴을 바꾸는 첫걸음은 자신의 판단을 인식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지 깨닫지 못한다. 판단에서 벗어나는 길은 판단과 비판을 더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판단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다. 자신이 판단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그런 자신을 비난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일 수 있고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는 말고 애정 어린 눈길로 자신을 바라보며 존중하기 바란다. 자, 이제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얼마나 판단하며 살아가는지 0부터 10까지 솔직하게 점수를 매겨보자. 점수를 매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판단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생각을 할 때 기분이 불편할수록 큰 점수를 매기면 된다. 점수를 다 매긴 다음 평가하는 습관이 어떤 기분이 들게 하는지 적어보자. 다 적었으면 내용을 검토해보자. 판단하는 태도가 어떻게 사랑과 신뢰에 기초한 용기 있는 결정을 가로막고 있는지 보이는가? 판단이 우리를 부정적인 상태에 붙잡아두고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가? 판단이 어떤 식으로 기분을 망쳐놓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태도를 버리고 싶다는 욕망이 강해질 것이다. 자신이 판단이나 공격하는 태도에 빠진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 원인이 스스로 분리와 두려움의 관점으로 인식하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자. 그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는 다시 선택하면 된다. 자신에게 물어보자. 내가 지금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판단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을 택한 자신을 인정하자. 이때 자신의 두려움을 판단하느라 또 다른 두려움을 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속상해할 필요도 없다. 대신 과거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했고 이제는 자유로 향하는 길 위에 있음을 자축하자. 스텝 2. 자신의 판단을 용서하자. 판단의 덫에 걸린 자신을 풀어주자. 기적 수업에서는 모든 의사소통은 사랑의 표현이거나 혹은 사랑을 향한 요청이라고 말한다. 판단하기를 통해 누군가를 공격할 때 사실 우리는 사랑을 구하고 있다. 공격 뒤에 숨은 의도는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다. 공격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일 뿐이다. 우리를 공격하는 듯 보이는 사람의 의도 역시 사랑을 찾는 것이다. 우리나 그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을 찾고 있는 셈이다. 결국 모든 공격은 도와달라는 요청이다. 기적 수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은 늘 우리에게 응답한다.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거나 당신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들려오는 고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공격, 고통, 두려움, 판단, 그리고 모든 형태의 분리와 단절이 사실은 도와달라는 요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몸에서 고통이 느껴질 때 그 고통이 평온해지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판단하기도 마찬가지다. 판단하려는 마음은 우리에게 덜어내고 싶은 정서적 고통이 있다는 의미다. 그 누구도 아픔과 슬픔, 두려움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자신의 판단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고 두려움을 선택했음을 인정하며 자신이 구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는 용서로 이어진다. 자신이 판단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판단하려는 마음을 용서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판단하고 있는 자신을 용서하고 판단하려는 마음도 용서하자. 그런 마음이 자신의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인식하자. 판단하는 자신을 존중하고 판단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사랑을 찾고 있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판단을 용서하자. 판단에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고 판단을 되풀이할 필요도 없다.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그 생각을 즉시 용서하자. 두려움과 분리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단순한 소망이 우리를 거룩한 순간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거룩한 순간을 환영하자.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생각을 용서하고 다시 선택하려 합니다. 나는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뇌어 기도하기만 해도 즉시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두려움은 사랑에 대한 저항이다. 언제든 저항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거룩한 순간에 내맡기며 사랑으로 되돌아가자.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분리의 환상에서 벗어나며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 스텝 3. 모든 것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보자.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현재 상황에 투영하고 과거의 렌즈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판단한다. 이는 두려움의 렌즈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성장 과정에서 권위적인 어머니와 갈등을 겪었다면 그때 쌓인 분노를 상사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에도 투사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삶이라는 교실에서 만나는 스승으로 받아들이면 분리감을 낳는 판단 습관을 치유하고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현재의 순간으로 끌고 오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그리고 다시 선택하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마치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보겠다고 선택할 수 있다. 현재의 관계나 만남의 과거를 더 씌우지 않으면 얼마나 자유로워질지 상상해보라. 과거의 어두운 기억과 경험을 자극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이렇게 기도하자. 나는 이 사람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보면 그들에게 더 씌워온 잘못된 투사를 거두고 서로를 갈라놓던 선입견을 놓아버릴 수 있다. 상대방을 과거의 렌즈를 통해 보지 말고 사랑을 구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자. 그 사람과 우리가 모두 같은 두려움의 쳇바퀴에 사로잡혀 필사적으로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음을 기억하자. 사랑은 이 두려움의 쳇바퀴에서 빠져나가는 탈출구다. 영적 스승들이 인류가 모두 하나라고 말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똑같은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욕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이 사랑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인류는 하나로 연결될 것이다. 이 변화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저마다 세상을 치유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각자의 삶에서 더 많은 일체감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주변에 더 많은 빛을 비추게 된다. 사랑을 선택하고 일체성을 회복하여 우리의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임무라고 믿는다. 이렇게 인식할 때 우리는 일체성을 위해 명상할 수 있다. 스텝 4. 하나가 되기 위한 명상.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가부좌 자세로 편하게 앉는다. 오른손은 주먹을 쥐어 검지로 위를 가리키고 왼손바닥을 심장 위에 댄다. 두 눈썹 사이에 주의를 집중한다.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내 안에 있어요. 나와 당신은 우주의 일부입니다. 이 명상은 우주와의 연결을 통해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축하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바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위의 네 단계를 실천하며 판단을 놓아버리고 기적을 기대하자. 판단을 놓아버리는 데 집중하면 점점 자유로워질 것이다. 판단이 불쾌한 습관임을 기억하자. 이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할수록 판단하는 습관은 약해질 것이고 그만큼 자유를 경험할 것이다. 얼마 전에 나는 이 연습을 실천하는 멋진 경험을 했다. 당신하는 샌디에고에서 열린 11일간의 영성 피정에 참가했다. 그 과정을 마치니 기분이 무척 좋았고 우주와 깊이 연결된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려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가 3시간 지연된 것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 내내 명상하고
영적 훈련을 실천한 덕분에 기분이 좋은 상태였던지라 별로 당황하지 않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 차분히 책을 읽으며 기다렸다. 그런데 1시간 후 비행기가 12시간 지연되었다는 방송이 나왔다. 정오 출발 예정이었던 비행기가 자정에 출발하게 된 것이다. 잠을 편안히 자지 못하고 피로가 쌓이기 쉬워서 밤 비행기를 싫어하지만 비행 스케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차분히 받아들였다. 공항에서 8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기에 그 시간을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자고 생각하며 몇 가지 일들을 마무리 짓고 있었다. 1시간 뒤 나는 비행 스케줄에 관해 물어볼 것이 생겨 항공사 데스크에 갔다. 그런데 직원은 내가 마치 자신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는 듯 기분 나빠하며 나를 무시하는 태도로 대답했다. 그 순간 나는 에고가 주도하는 분리감에 휘말렸다. 당신이 뭔데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하는 생각과 함께 판단하기 상태에 돌입했고 내면에서 분리와 판단, 공격이 시작되었다. 나는 이를 알아채고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얼른 그 자리를 떠나 저녁을 먹으러 갔다. 다시 1시간 후 비행 스케줄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없는지 알아보려고 게이트로 돌아갔다. 이미 7시간 넘게 공항에 있었고 앞으로도 몇 시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며 차분히 데스크로 다가갔다. 데스크에는 새로운 직원이 2명 있었다. 그런데 내가 다가가자 이전에 무례했던 직원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지겹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번엔 또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울컥 화가 치밀었다. 이봐요. 비행기가 12시간이나 지연됐고 나는 지금 7시간째 공항에 있어요. 몹시 피곤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당신도 그걸 알 텐데 최소한 고객에게 공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녀는 권위적인 태도로 내가 질문이 너무 많으니 좀 진정하라고 말했다. 나는 심각한 어투로 이렇게 대답했다. 이봐요. 나는 이 항공사의 최우수 고객 중 한 명이에요. 손님을 12시간이나 기다리게 한 건 생각 안 해요? 그걸 생각하면 적어도 좀 친절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녀는 내 대답이나 말투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자리를 떠나버렸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맞서 싸우는 것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데스크에서 돌아서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 여자에게 졌다는 기분이 들었고 피곤했고 서글펐다. 잠시 자리에 앉아 나에게 왜 이렇게 슬픈 기분이 드는지 스스로 물었다. 비행 스케줄이 틀어져서? 직원에게 무시당해서? 그 무엇도 답이 아니었다. 내가 슬퍼진 이유는 에고의 분리감에 굴복했기 때문이었다. 사랑이 아닌 판단하는 습관에 이끌린 것이다. 판단이 낳은 소용돌이의 여과를 처리하는 첫걸음은 내가 판단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상황에 내가 기여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2번째 단계는 판단하는 태도가 나의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실망감과 몸의 불편함, 그리고 슬픔 같은 무거운 기분이 나의 판단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과거의 그림자를 놓아버리는 3번째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 순간 나는 항공사 직원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보기로 했다. 그녀를 분리된 존재라고 인식하기보다 나와 하나로 연결된 존재로 보기로 했다. 안에서 욕이 바자내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대방이 너 자신임을 인식하라. 상대방이 너 자신임을 인식하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 나는 거룩한 순간에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했다. 내 선택이 틀렸음을 알겠습니다. 나는 판단하기로 선택한 생각을 용서하고 다시 선택하려 합니다. 나는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니 바로 기분이 나아졌다.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거룩한 순간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차분히 앉아 명상하며 내 안에 다시 사랑이 자리 잡기를 바랐다. 곧 환히 빛나는
평화의 감정이 나를 감쌌다. 더는 분한 마음이 들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일체감이 들었다. 내면의 지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렸다. 그 직원이 바로 너야. 그 사람의 고통은 너의 고통이고 그 사람의 괴로움이 너의 괴로움이야. 너와 그녀는 같은 것을 원하고 있어. 평화로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말이야. 이렇게 명상을 마치니 판단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이 사라졌다. 그 직원을 나 자신처럼 볼 수 있었고 자유로웠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느긋하게 책을 읽을 수 있었다. 잠시 후 그 직원이 앉아있는 데스크 옆을 지나갈 때 왠지 어깨 뒤에서 어떤 존재가 내 발걸음을 늦추게 하는 것이 느껴졌다. 특별히 무슨 생각이나 계획을 한 것은 아니었다. 나도 모르게 데스크 앞에 멈추어 섰고 그 직원과 눈을 맞추며 이렇게 말했다. 아까 내가 말이 심했던 것 같아요. 불편했다면 미안해요. 용서해 주길 바라요. 그러자 그 직원이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하는 것이 아닌가. 뭘요.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거 알아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기적적인 순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몹시 지치고 배고픈 상태였지만 우주에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으로 공항을 떠날 수 있었다. 판단을 놓아버리는 연습은 모든 분리의 경계를 사랑으로 허물어버린다. 이는 우리가 모두 같은 처지라는 진실로 인도해준다. 우리는 모두 고통받는다. 자신이 가치 없으며 버림받았다고 느끼기도 한다. 거룩한 순간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존재이며 서로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준다. 이렇게 모두가 같다는 사실을 알면 분리감에서 사랑으로 초점이 바뀐다. 우리는 두려움의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있듯이 사랑의 마음도 공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존경하는 스승 케네스 웜닉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불친절의 꿈에서 깨어나 사랑스럽고 친절한 본성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같은 바람을 품고 있다. 이제 판단을 놓아버리는 4단계 연습을 요약해보자. 기꺼이 판단을 놓아버리고 자신이 두려움을 선택해왔음을 받아들인다. 내가 두려움을 선택해왔음을 인식합니다. 이제 다시 선택하고자 합니다. 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판단하고자 하는 생각을 용서한다.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상대를 사랑의 눈으로 봄으로써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버린다. 상대방이 곧 나 자신임을 인식한다. 이 4단계 연습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자유로워진다. 판단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기적을 경험한다. 기적의 순간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깊이 조화를 이루게 되고 우주의 도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판단과 비판을 놓아버릴 때마다 애정어린 답과 해결책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기적 수업에서는 이때 하늘의 모든 천사가 당신을 도우러 올 것이라고 말한다. 판단을 내려놓고 사랑의 모든 말과 행동을 이끌게 하자.